반갑습니다. 수학 영역 차현우입니다. 자, 여러분과 TCC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났어요. 지금 이제 시기가 N수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종합반도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재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그 N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좀 한 번씩 체크했으면 좋겠어요.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.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어떤 통계자를 보면은 재학생들에 비해 재수생들이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. 재수 한번 해봐야지. 왜? 재수하는 순간 내가 N생이 되는 거니까 그 통계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실제로 왜 성적이 잘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학습 가이드인 거죠. 특히 재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, 재학생들도 잘 보세요. 재학생들도. 우선은 좀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다. 이런 함부로 통계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들. 수학으로 치면 집합, 압도적인 수학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의 집합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이잖아. 이게 쓴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2024학년도 지금 입시가 끝났잖아요. 서울대 정시 합격자들의 약 60%가 N수생이었어요.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을 뽑지 않는 학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럼에도 뭐 의대라든지 이런 데는 뭐 70%가 넘는 학교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과목 경우에는 1등급 중에서 원래 재수생들이 전체 시험의 대부분이 아니에요. 재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중에 한 60% 이상이 또 재수생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수치화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 재수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? 이유가 뭘까?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그러면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. 자, 우선은 통계 결과 하나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수능이 이번에 끝났잖아요. 작년에도 선생님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. 2023학년도 수능에서 되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? 재수생들의 비율이 30%를 거의 한 2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30% 넘었거든요. 그래서 31.1%였습니다. 2023학년도에. 그러면서 와, 재수생들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다. 그 전년도는 28.8%.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재수생들이 21%에서 24% 사이였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수생들이 엄청 늘었는데 그거에 피크를 찍은 게 작년이었어요. 35.3%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3명 중에 1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재수생인 거예요. 재수생이 굉장히 많죠. 자,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는 느낌이 아니, 재수생들이 많은 거는 그냥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. 재수를 했을 때 무언가 유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지금 재수를 하는 이유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게 그러면 재수를 하면 보통 학생들이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이 크잖아요. 그러면 정시를 봤을 때 그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냐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뭐 느는 학교도 있고 줄어든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시나 수시의 그 비율이 눈에 띄게 막 정말 뭐 이 재수생들 늘어나는 비율만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근데 왜 그러느냐? 최종적으로 이게 이유가 큽니다. 결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정시 입시 결과가 계속 최근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중심에 수학이 놓여 있습니다. 이 수학이 재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성과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수학은요, 물론 응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뭘 알아야지 응용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학습량이 누적이 되고 쌓이고 많은 경험을 할수록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데 수학은 여기에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? 선택 과목 체제의 이유가 되면서 문이과를 섞어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.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 수학 가형, 이과 수학 나형, 뭐 또는 이과 중에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을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하지만 재수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게 점점점인 어중간한 학생들이 많았어요. 대표적으로 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했을 때 예전에 수학 가형, 이과 수학 2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. 2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수학 가형, 나형 시절에서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만 수학 가형을 봤었거든요. 근데 그 이과 학생들이
나중에 상당 부분 수학 나형을 보게 되면서 1등급은 4%까지 비율제로 보게 되는데 전체 뭐 문이과가 원래는 50%, 50%였어요. 근데 그럼 수학 가형, 수학 나형이 반반씩 봐야 되는데 나중에 수능을 딱 봤더니 75%는 수학 나형을 보고 25%만 수학 가형을 보는데 이 안에서 4%만 1등급 받게 되는 거니까 1등급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학 나형을 선택을 하면은 1등급 받는 게 좀 여유롭고 2등급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괜찮고 그래서 뭐 이과 수학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수학 나형을 봐가지고 뭐 2등급 받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? 이때 당시에는 교차 지원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 나형을 보면은 상위권 이공계를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과 학생들 중에서 내가 상위권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. 이해되겠습니까? 지금은 어떻냐? 그렇지가 않죠. 자, 올해 눈에 띈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기하나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 가능, 심지어는 인문계 경영학과 이런 데 진학 다 가능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공계생이었던 그런 것도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 올해부터 또 뭐가 바뀌었느냐? 이제는 문과 침공이 아니라 이과 침공이야. 사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확통 선택해도 이공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. 서울대나 고려대는 안 되고요. 뭐 연대부터 쭈르륵 다 되거든요. 서울대에 있는 4년제대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수를 했을 때 자기가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더 많이 없어지면서 그냥 결과만 잘 나오면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방금 말했던 그런 변화. 수학 나형 수학 나형이 아니죠. 문과 학생들이 사탐과 그 다음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이과 침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이공계를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얼마 정도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.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과거 한 5년 전에 비해서 2배는 아니면 한 뭐 70% 이상 늘었거든요. 예전에 21%에서 지금 35% 됐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해되겠습니까? 일단 이게 최근에 재수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거고요. 또 엊그제 뉴스에 이거 나왔잖아요. 뭐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는 뭐 몇천 명 늘어난다. 이런 거 뉴스 본 적 있죠. 2,000명 늘어나고 이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게 지금 최근에 어떤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또 뭐랑 연관이 있느냐? 의대가 보통 이공계에서 최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쭉 이렇게 뭐랄까 흡수되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흡수가 되면은 그 상위권 학생 중에 또 그거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하면서 이게 쫙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최근에 더욱더 가속화됐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수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. 다만 이런 거죠. 할 걸로 결정을 했다. 그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야. 이해되겠어요?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재수생들이 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럼 내가 그렇게 잘 나오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느냐, 무엇이 클래스를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재수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. 당연하죠. 1년 더 공부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닙니다. 그러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오직 공부량이 많다, 성적이 잘 나온다고 되려면 어떤 명제도 참여되냐면 재수보다는 삼수생이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. 삼수보다는 사수가 잘 봐야 됩니다. 사수보다는 오수가 잘 봐야 됩니다. 30살보다는 31살이 잘 봐야 됩니다. 40살보다는 50살이 잘 봐야 됩니다. 무슨 말? 왜 공부량이 늘어나면은 학습 투자 시간이 늘어나면은 잘 봐야 되는 거니까. 그런데 그게 재수 3수까지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. 그러나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당연하죠. 공부할 이렇게 물의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물을 당연히 이만큼 안 채우면
뭐 당연히 나중에 물을 이렇게 따라 붓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턱없이 부족하죠.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물이 차 있기만 하면은 학습량이 어느 정도 이상 차 있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리를 잘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야. 이 물의 맛이 어떻고 이 물을 다른 거랑 어떻게 조합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학습량 많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물이 너무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.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학습량이 많다 참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단순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수를 이제 하는데 쌤 남동생, 쌤 친동생이 있거든요. 쌤은 4살 어린 친동생이 있어요. 그 친동생도 재수를 했습니다. 정확하게는 재수가 아니라 삼수가 아니라 25살이 대학을 갔습니다.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어요. 대학을 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21살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.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할 때쯤에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형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공부 안 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갔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이 좀 도와달라 하면서 자기는 책도 뭐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원도 어디 다녀야 할지 모르겠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듣고 되게 놀랐어요. 왜냐면 쌤이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거든요. 근데 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뭐 큰 말썽 없이 공부도 좋아했고 잘했고 뭐 결과도 괜찮았습니다. 쌤 여동생도 되게 성실했어요. 그래서 뭐 결과도 좋고 공부 잘했고 막둥이가 문제야. 공부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막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도 몇 번 있었고 어쨌든 뭐랄까 막 완전 말도 안 되는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어쨌든 그냥 요령을 피우면서 안 했던 시절에 부모님 근심 걱정이 많았었죠.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군대 가니까 철이 들었나 봐.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쌤도 막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엔 대학원생이었거든요. 적극적으로 막 책도 찾아보고 막 공부도 뭐 학원도 알아보고 하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노량진에 어떤 재수종합학원에 집어넣어 놓고 공부시키고 어쩌고 했는데 제대하고 1년 뒤에 봤던 재수,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아니죠. 반년 뒤에 봤던 수능에서는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23살 재수는 실패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삼수를 해가지고 24살 11월에 봤던 수능에서는 성공해서 25살에 대학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공부 안 하던 애가 하잖아. 당연히 한 방에 잘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수학이나 뭐 어떤 과목들은 쌓아나가는 학문인데 밑에 쌓여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공사 다시 해야 돼. 건물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낫습니다.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.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어땠느냐. 공부하는 이 마음가짐이. 공부하는 절실함. 24살에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. 그 절실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물론 어느 강의를 듣고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되게 중요하지만 재수생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 절실함과 마음가짐 때문이구나.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고3이야. 고3이 만약에 이런 정말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뒤가 없다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결과는 그에 맞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학습량 이외에 숨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. 사람이기 때문에 재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까 말했던 삼수, 사수, N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늘어지면은 마음이 느슨해져요. 그러니까 재수종합학원도 어떠냐면은 2월달, 3월달에 딱 오픈하고 강의를 하잖아요. 쌤 지금도 재수종합학원에 특강을 나가는데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해. 상담도 막 4시간 하고요. 와가지고 막 쌤 저는 뭐든지 다 시키면 하겠습니다. 시켜만 주십시오 하면서 과제 내주는 거 다 하고 막 대단합니다. 그러다가 꽃피는 5월이 되고 봄이 되고 휴가철 여름이 되고 하면서 그에 맞게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없는 학생들은 느슨해지면서 어떤 학생은 재수생들은 이제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학원 앞에서 맥주집에서 맥주 먹고 있으면 옆에서 술 먹고 있는 애도 있고 선생님 학원 앞에 음식점에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막 친구들하고 막 떠들면서 밥 먹는 애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도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 절실함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. 자, 또 다른 차이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일단 재수생과 재학생의 라이프 사이클,
하루 사이클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공부하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. 보통 고3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죠. 학교를 가, 아침에. 그래서 학교가 끝나, 뭐 오후 한 4시쯤 끝난다 가정하겠습니다. 뭐 3시, 4시에 끝나. 그럼 이 사이에 내가 공부를 합니까? 하죠, 당연히 학교에서. 열심히 수업도 듣고 뭐 공부도 합니다. 하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업을 듣는 겁니다. 자습 시간이 있는 과목들도 일부 있지만 쉽게 말하면 풀 자습이 아니죠. 수업이 있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수업이 있어요. 그리고 보통 재학생들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죠. 집에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학원을 갑니다. 뭐 또는 인강을 듣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수업 외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야. 학원 가면 보통 밤 10시에 끝나거든요. 밤 10시에 집에 오면은 11시 정도 돼가지고 그 11시부터 자기가 학원 숙제, 학교 숙제, 자기가 스스로 할 공부를 하는데 기껏해야 몇 시간이야. 뭐 많아야 2~3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고3은 너무 하루가 짧아요. 근데 그 하루가 짧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짧은 겁니다. 내 공부를 하면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들이 공부에서는 필수인데 이거를 고3 학생들은 길어야 뭐 하루에 네트로 순 공부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왜? 하루에 강의만 듣다 끝나는 거예요. 그냥 강의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. 이것도 공부가 아니죠. 숙제 조금 하다 끝나버리는 거야. 너무 바쁜 거죠.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?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자 재수생들, 특히 재수종합반 라이프 사이클은요. 어떻게 되냐? 보통 하루에 뭐 한 6~7시간 정도 수업을 들 수 있습니다. 한 뭐 똑같이 한 4시 정도 칠까요? 근데 이 시간이 최근에 재수종합학원들은 대부분 대학처럼 수강 신청해가지고 필요한 수업만 듣거든요. 그래서 뭐 학기 초반에는 그래도 총 뭐 하루에 5시간씩 뭐 6시간씩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학생 수준에 따라서는 하루에 1~2시간만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 이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야. 자습이야. 그리고 이게 끝나고 오후에 일부 단과를 듣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잠자기 직전까지 올 자습입니다.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왜 숙제를 잘하냐면은 이 시간에 숙제를 내줍니다. 이 시간에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월, 화, 수, 목, 금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하루 풀, 일요일이 되면 하루 풀 하니까 자습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재수생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더 주십시오야. 이해되겠습니까? 근데 이게 하루, 이틀, 한 달, 2달 쌓여서 1년이 되잖아요.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럼 선생님 저 고3인데 어쩌란 말이십니까? 라고 하면은 이 중간중간 있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셔야 돼요. 쉬는 시간, 밥 먹는 시간, 이동 시간,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라. 이해되겠죠? 자, 그리고 또 하나. 잠자는 시간도 되게 많이 달라요. 고3 수업을 방과 후 특강이라든지 또 쌤도 고3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을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해.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되게 커요. 언제? 이 아침 시간에 고3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. 근데 그게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. 전날 늦게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침 시간이 괴로운 거야. 근데 재수종합학원들은요 대부분 어떠냐면 아침에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자잖아 또는 뭐 독서실에서 이렇게 기대고 자잖아 학원에서 쫓아냅니다. 너 나가라고. 남들 공부하는 방해된다. 그러니까 학생들 어떠냐면은 되게 긴장이 돼 있어요.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눈을 피해서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재수생들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학원이 끝나거든요. 이 시간에 집에 가서 그냥 잡니다. 책도 안 가져갑니다. 왜냐? 선생님 저 숙제는 이때 다 하는 거야 이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잠의 그 수면 시간 확보라든지 생활 패턴도 오히려 아침으로 평행 이동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 학습 시간이 확보가 돼서 내가 아는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했던 게 누적이 되어서 재수생들의 성적 차가 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. 뭐 재수학원의 선생님들이 더 강의를 잘하시고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뭐 재수학원에 쓰는 교재가 되게 독특하고 학교에 쓰는 교재는 아닙니다.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. 원하는 책, 원하는 컨텐츠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차이는 여기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3이야.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
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냥 내가 잠자는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고 중간에 버려진 시간 없애고 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해되겠습니까? 자,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.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중간중간 쌤이 시즌별로 이렇게 학습 영상 같은 걸 찍어줄 텐데 요거 말고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 초반부, 여름이 되기 전에 1학기 이때 내가 뭐 공부해야 되느냐? 공부할 거 딱 하나입니다. 하나. 아니, 두 개? 하나가 한 세트야. 쌤 강의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개념 학습을 하는 거야. 쉽게 말하면 개념 강의를 듣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개념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교과서 이론 공부하거나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러이러한 게 최근 트렌드가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런 개념이 사용이 돼. 그리고 내가 그걸 갖다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야를 6월 평가원이 6월 초에 보거든요. 그래서 그 5월 말까지 수학 3과목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끝내놓는 겁니다.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? 할 게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리고 쌤 재수종합반에 가서 수업하면은 학기 초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. 1학기 때 공부할 거 개념학습, 기출분석, 기출문제 푸는 거 이것만 완벽하게 하더라도 올해 수능 성공한다. 6월 달이 됐잖아. 절반은 못해요. 그냥 학교, 학원 진도가 나가니까 따라는 가지.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풀어서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아까 말했던 자습 시간이 확보가 되고 공부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. 쌤 강의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강의가 개념 강의 플러스 기출 분석 강의고 여기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 1강 보면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강의하는지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인사이트 부교재가 기출 시너지입니다. 그 기출 시너지가 여기 강의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교재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 공부하고 맞춰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1학기 동안에 그냥 수학 3과목이잖아요. 인사이트 3권, 기출문제 3권을 다 풀었다. 수능 준비 80% 이상 끝이에요. 오히려 뭐 무슨 엔제가 좋냐, 무슨 모의고사 실무가 좋냐 이런 거는요 부차적인 겁니다. 자기가 탄탄한 개념기 그 기본기하고 개념 완성, 기출 분석이 돼 있잖아요. 어떤 컨텐츠를 가져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.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자, 이렇게 되고요.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. 재수하는 초반에 어떤 공부를 출발한 초반에 굉장히 꼼꼼한 계획을 세워요. 어느 강의를 듣고 뭐 지금 이제 인강이니까 어느 사이트에 어떤 선생님의 어떤 책에 어떤 컨텐츠에 그런데 실제로 성공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독재를 해도 성공하고요. 재수종합반 성공하고요. 수능 만점자가 고3인 경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혼자 학원 전혀 안 듣고 책만 사가지고 독학하는 학생도 있고요. 각각의 이유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의대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이공계 상위권 대학 가가지고 주위의 지인들을 보면은 다 똑같은 학원에 똑같은 뭐 물론 많이 분포된 데는 있겠지만 다 똑같이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에요. 근데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. 성공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이지만 실패하는 방법은 똑같다.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안 해.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와 완벽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. 그냥 바로 시작하십시오.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입니다. 여러분이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강의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?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책상에 앉았잖아요. 오늘은 뭐 하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. 쌤, 이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?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. 유한합니다.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. 그 시간에 유한하는 걸 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간중간 계속 생각이 나 지금도. 못다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.
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다음 후수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하고 자, 선생님은 또 다음 TCC 영상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